퇴근 후 심리 카페. 어떻게 하면 직장 상황에서 좀 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에 가시면 굉장히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발표할 때도 불안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너무 불안해서 회사를 다니기가 어렵다. 내가 뭐 발표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불안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직장인과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서고 실제로 불안장애도 불안 때문에 생기는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럽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뭐 전 인구의 25%? 4분의 1 정도가 불안이라고 할 정도로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사실은 정신과에서는 술, 담배 하시는 것도 장애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면 불안 장애가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불안과 공포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공포를 느끼는 것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 공포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대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라든지 강의하는 그런 사회 상황이 어려운 거를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사회불안장애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일이 불안하신 거예요. 항상 걱정이 많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제 범사에 불안하다 할 때 그 범자 써가지고요. 범불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범불안장애 그러니까 무슨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병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범 내려온다 할 때 그 범이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범자 써서 범불안장애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불안이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서 그 너무 센 불안이 확 밀려와서 내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면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공황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불안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요새는 불안장애랑 조금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고나 재난 같은 걸 겪고 나서 소위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생기는 그런 불안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불안장애는 사실 이렇게 다양하긴 하지만 특징을 잘 보면 뭔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새를 무서워한다고 치면 새소리도 무섭고 그러니까 새를 피하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공황을 겪고 너무 힘들었으면 지하철 안 타시고 자동차 타다가 뭐 차에 치였다, 뭐 교통사고 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들이 보통 불안과 연관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발표하시다가 불안을 한번 겪고 나니까 뭐 발표를 못 하겠고 발표를 할 수 않는 그런 부서를 찾아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꾸 그런 어떤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경험 회피라고 하는데 실제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 회피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험 회피를 해결한다는 것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 현대사회는 은근히 사회 자체가 불안을 부추기죠.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면 그 불안을 이용해서 자꾸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너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끝이야. 뭐 노숙자 돼. 뭐 좋은 대학 못 가면 너는 학교 못 가면 직장도 못 구해. 협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를 좋은 데 못 가고 직장을 좋은 데 구하지 못하면 네 인생 끝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는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 사회에 진출해서 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되고 뭐 결혼을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집을 당장 사야 되고 이번에 진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푸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인생에 분명히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길은 네가 글로 가면 네 인생은 불안해져, 나빠져, 힘들어져 라고 하면서 결국 사람을 계속 오히려 불안의 길로 몰아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또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화장품을 써야지만 뭐 너는 이뻐진다. 뭐 반대로 좀 독하게 얘기하면 이 화장품을 안 쓰면 네 피부는 망가진다. 이 차를 안 사면 너는 멋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좋아지지 않으면 너는 현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포 마케팅에 잘 넘어가는 게 사실은 내가 그런 실체가 없는 불안과 공포에 늘 노출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양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불안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불안에 노출돼도 사실 내가 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겁이 너무 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걸 피해왔다면 그걸 내가 피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일종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실제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치료도 결국 노출을 하거나 이게 다시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게 만들거나 사실 생각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크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회피를 하는 건 결국 경험을 안 하게 하는 것들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간단하게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상과 상황에서 노출되고 경험하고 그래도 별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나갈 수 있어야 이런 어떤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발표 같은 거 할 때 너무 가슴이 뛰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이럴 때 내 불안을 남들이 알아차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떨려 보이지 않아야 된다. 떠는 것을 보이면 나는 되게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지 않으려고 긴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더 굳어져서 더 긴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남 앞에서 발표할 때 이게 제가 발표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약간의 웃음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정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들도 그런 원리를 쓰거든요. 내가 내 의식하고 말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생리적으로 더 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안 떨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떨리는 거죠. 몸이 자꾸 반응하게 되는 거죠. 몸이 한 번 더 반응하고 나면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심장이라든지 몸이 긴장해서 막 떨리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보통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떨린다, 불안하다. 하지만 그 불안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 회피를 하던 것들을 이제는 경험을 내가 기꺼이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보신다면 웬만한 불안은 다 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경험하면서 하나씩 또 넘어가 보자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